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렇죠. 골고루 먹는 게 최고인데 거의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한 가지만 먹으면 살은 빠진다잖아요. 살은 빠진다. 살은 빠지지만 건강에 좋은 건 모르겠고. 그렇죠. 건강에 좋은 건 모르겠지만 살은 빠진다였잖아요. 그럴 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몸이 골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이네요. 네. 저렇게 저것도 원푸드 다이어트라 저것만 먹는 것도 좋진 않다라는 거죠, 건강에. 이것도 이제 저탄고지 커밋돼서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리 좀 나보죠 오늘. 갑시다. 역시. 네, 백성원 변호사님은 혹시 그거 아세요? 인류 미스테리가 좀 있는 거. 무슨 미스테리요? 네, 이게 뭐 군만두 서비스 얼마부터 시작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화관 팔걸이 과연 어느 쪽이 내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 번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효과를 거둔 사람 별로 없다는 그 다이어트. 그렇죠. 사실 이게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방법은 다 알아요. 사실. 내 문제. 네. 우리가 덜 먹고 운동하면 되지 뭐 다이어트. 근데 이 실행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살 빼주는 남자 살빼랑 김희준 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스마트건강과 이효주 주무관님, 유초롱 주무관님 모셔보고 우리 오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원장님 전 궁금한 게 최고의 성형 다이어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 같거든요. 다이어트는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뭐 다이어트 솔직히 뭐 꼭 안 해도 될 수도 있죠. 뭐 안 하면 그만일 텐데 이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그 1층 대기실 가서 다 같이 계속 이제 아는 얼굴 또 만나고 계속 온몸에 병이 다 생겨요. 뭐 뇌, 뭐 혈관, 뭐 심장부터 맞아요. 뭐 발바닥, 뭐 발목, 뭐 심지어 엄지발가락까지 모든 게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흡연보다 더 몸에 안 좋은 게 비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흡연, 음주, 비만 3대장이죠. 3대장입니다. 네, 흡연, 음주, 비만 3대장. 그 중에 1등은 비만입니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있고 약간 자신 없었어. 약간 자신 없었어. 잡아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 잡아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아까 그 전 세계 뭐 다이어트 방법이 한 10만 개쯤 된다고 하는데 효과 있는 건 10개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럼 효과 있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집계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10만 개 맞아요?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많죠. 워낙 많고 뭐 하도 뭐 별게 다 생겨서 뭐 다이어트 방법 중에 뭐 코튼볼 다이어트라 해가지고 솜에다가 오렌지 죽수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있고 그럼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건 이제 하면 큰일 나겠죠. 솜도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솜 먹는 다이어트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잘 생각해보면 10만 개가 왜 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립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 뭐 괜찮은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뚜렷한 방법은 있어요. 있어요? 사실 주식도 뭐 별 이상한 투자 방법 다 있잖아요. 뭐 원숭이 투자법도 있을 거고 원숭이가 아무거나 고르면 된다.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투자법 봤어요. 기영이 머리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삐죽삐죽해서 기영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 지점에서 사야 된다. 손 들고 있을 때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당연한 게 있는데 이제 뭐 인내심 가져야 되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뭐 당질하고 지방 적게 먹고 운동 적절히 사실은 되게 뻔한 이야기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이제 가도 될까요? 이렇게 가시면 오늘 출연은 없습니다. 제일 빼야 될 게 있고 제일 쉬운 게 사실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설탕을 좀 가장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설탕을 줄이셔야 된다. 네. 지금 요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편의점에서 파는 라떼.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1,500원 하면 이제 2+1으로 파는 그거. 맞아요. 설탕이랑 액상과당 그런 거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물만 먹으면 살이 찌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물로는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역시 좀 살이 많이 찐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긴 게 다르듯이 체질적으로 살 더 잘 찌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이제 생활 습관까지 안 좋으면 그럼 정말 물 먹어도 살찌는 것좀 느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체질을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역시 또 덜 먹고 더 운동해야 체질 근데 타고난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다 생긴 게 다르듯이. 그래서 어느 정도 타고난 건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만약 여기서 세수도 안 하고 다닌다, 뭐 수염도 안 깎는다, 그럼 더 못생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덜 먹는 것도 있고 이제 시간 조절도 해야 될 거고. 시간 조절도 먹는 종류도 좀 바꿔야 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 비만율이 좀 치솟았다, 뭐 이런 기사가 많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렇죠. 집에만 있고 아무래도 야외 밖에 활동을 이제 잘 못하게 되니까요. 언제부터가 비만이길래 이게 뭐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만 따질 때는 BMI로 따지죠. 키하고 체중
체중하고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걸로 따지면 조금 억울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근육이 많으면 비만이 아닌데 맞아요, 비만 나올 맞아요. 수도 있긴 있어요. 네네네. 체지방률 봐야겠네요. 체지방률. 체지방률도 봐야죠. 그래서 근데 또 우리나라 비만율은 거의 BMI로만 계산하거든요. 왜냐면 체지방률을 계산하면 힘들어요. 체성분 그걸 다 돌려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냥 비만이라고 단정 짓기도 쉽지는 않은 거네요. 비만 정의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우리나라가 다이어트 너무 강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 그래서 너무 마른 거에 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마른 거는 고도 비만 정도로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사망률이 제일 낮은 거는 약간 정상 체중이나 약간의 과체중까지가 오히려 사망률이 제일 낮아요. 오히려. 그래요? 근데 살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과체중을 왜 방치하면 또 안 되냐? 이게 현대인들이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과체중 조금만 냅두면 바로 비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쉬우니까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체중으로 넘어가서 비만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몸이 종합병동이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도 그 스마트워치를 집에서 운동할 때 항상 착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체성분 같은 거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은 정상 범위가 너무 낮아요. 난 내 몸이 내가 봤을 때 정상 같은데 얘가 너무 나를 살을 더 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다 화를 내? 니까짓게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정상보다 약간 높은 이제 과체중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오래 산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겠다. 근데 그 정상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언급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BMI가 너무 낮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었어요. 내 말이 맞잖아요. 우리나라 BMI가 딴 나라보다 비해서 조금 낮은 건 맞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과체중인데 딴 나라는 정상 체중인 경우도 있고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거라. 근데 약간 그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게 정상인 걸 보면 너무 마른 사람이 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 그러니까요. 웬간하면 정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때 많이 슬퍼했었는데. 일단 우리 살 빼남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 비만율을 줄이려고 어떤 정책들을 좀 하고 있나요?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서울 아이디움 라는 활동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서울 아이디움? 아이디움? 서울 아이디움이요. 띄움. 아이를 띄운다. 띄움이라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서 이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 지원. 체육 활동 같은 걸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하는 건강증진학교.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건강 활동을 하는. 그럼 초등학교 어느 학교나 가도 다 그걸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자 하는 초등학교에서는 같이. 그리고요. 일반 시민 그냥 누구나 전체 하는 일상생활이 이제 소소한 걷기라고 평상시에 걷는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번 같은 경우에는 뭐 돗자리 이제 그러니까 가을 운동회라고 저희가 10월에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소한 걷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때 오시면 이제 뭐 돗자리 그다음에 등산할 때 멜 수 있는 가벼운 가방 이런 거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서울시에 오신 김에 이제 광장을 걷는다든지 뭐 광화문이나 아니면 덕수궁길 이런 데를 좀 걸어서 걷기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 소소한 걷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정책이 어딨어?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성인들까지 뭔가를 계속 좀 서울시에서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시 보니까 뭐 건강한 마당 소소한 걷기 서울시에서 하고 뭐 언제 서울광장에서 만나자 뭐 이런 홍보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저런 홍보물을 제가 본 적이 몰랐어요. 서울시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 거기 들어가면 돼요? 네, 그러면 알림 받기 해주시면 항상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알림이 가고 카카오톡 이제 서울시 채널 추가 지금 51만 명이 돼 있어요. 51만 명 많이 하시네요. 채널 친구 찾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진실옥은 거짓. 그거 한번 가야죠.
이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인터넷 떠들다 보면 정말 그 다이어트에 대한 게 무수하게 많고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니 무슨 황제 다이어트니 해가지고 잘못 시작했다가 몸만 망가지는 사례도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요즘 다이어트 속설 중에 쾌변이 살 빼는 도움이 된다는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쾌변이 좋다는 거 다 알죠. 그치. 쾌변 하고 싶죠. 근데 쾌변 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 속설도 맞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음식 먹은 게 네. 대변으로 다 빠져나갈 거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할 거거든요. 내가 많이 먹었으면 그만큼 많이 나갔으면 다이어트 관련 약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 그쪽이야. 네. 대변이 네. 이 알고 보면은 수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대변 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섬유질이고요. 네. 그리고 세균 시체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음식 찌꺼기가 얼마 안 됩니다. 네, 10%도 안 돼요. 뭐 5% 8%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음식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사실 별 상관이 없다. 그 애초에 그 지방이 분해돼서 나갈 충격인데? 때, 네. 충격이야. 또 지방이 분해돼서 나갈 때 뭔가 대변으로 나갈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방이 분해되면은 거의 한 85% 정도에 이제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로 나가고. 아 그래요? 네. 남은 15%는 이제 물로, 뭐 소변이라든지 땀으로, 뭐 침으로 나갈 수도 있겠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놀랍네. 아 그리고 또 한참 그 황제 다이어트라 그래서 뭐 고기만 먹고. 뭐 이렇게 살 뺀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렇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고기 아니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살이 빠지지. 그렇죠. 채식하고 육식 이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 이렇게 채식이나 육식 한쪽만 되게 안 좋거든요. 하나만 먹는 거. 채소만 먹으면은 영양소 일부가 좀 다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주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채식만 하는 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육식도 문제는 육식만 하다 보면 또 그 섬유질을 못 먹게 되잖아요. 섬유질이 칼로리는 0이고 혈당도 내려주고 사실 다이어트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걸 못 먹는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골고루 먹는 게 최고인데 거의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한 가지만 먹으면 살은 빠진다잖아요. 살은 빠진다. 살은 빠지지만 건강에 좋은 건 모르겠고. 그렇죠. 건강에 좋은 건 모르겠지만 살은 빠진다였잖아요. 그럴 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몸이 골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이네요. 제가 요거 질문. 제가 그래 살 뺄 때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밥을 안 먹는 거. 탄수화물. 맞아.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건 어때요? 근데 밥을 안 먹는 분 중에도 저한테 환자분 오신 분들 꽤 많아요. 밥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서 밥을 안 먹어요. 밥 알러지가 있어요? 네, 근데 막 90kg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 먹으면 살찔까. 쌀밥 말씀하시는 근데 빵은 드세요. 그거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산모사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리고 탄수화물이라는 게 좋은 탄수화물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을 수 있는데 빵 같은 거나 설탕이 더 안 좋거든요. 근데 오히려 밥을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밥에 섬유질도 있고 밥에도 단백질 다 있는데. 그럼요. 우리도 선조에서 먹어왔는데 그걸 차라리 걱정되시면 잡곡밥 먹으면 된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이제 진짜 아예 안 먹으면 그럼 살은 빠지나요? 근데 탄수화물 아예 안 먹은 게 이제 저탄고지. 저탄고지도 저탄이지. 명탄이 아니고 탄수화물 아예 빼면은 뭐 색소성 양진이라든지 뭐 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좀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45%에서 55% 정도 먹어줘야 되지 않나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뭐 지방이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탄고지라는 건 사실 지방 섭취를 좀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저렇게 저것도 원푸드 다이어트라 저것만 먹는 것도 좋진 않다라는 거죠, 건강에. 이것도 이제 저탄고지 커밋돼서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리 좀 나보죠 오늘. 갑시다. 역시. 이게 이제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던 피터슨 교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 따님도 라이언 다이어트라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소금하고 물하고 진짜 소고기만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병이 다 나았대요. 그래서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냥 골고루 먹는 걸 권유하고 싶다. 체질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근데 보통 본인도 제일 맞는 거는 정석 다이어트죠. 정석 다이어트. 정석이 뻔하고 그 뻔한 얘기 왜 하러 나왔냐 그러지만 뻔하니까 정석이고 정석이고 제일 사람들 제일 많이 맞는 거고 제일 검증된 거고. 근데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럼 살이 안 빠지던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영양소는 잘 공급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먹어서 혈당 조절해주고 인슐린 분비 조절해주고 그러면서 필요 없는 걸 안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설탕 음료는 빠져 있었고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빠져 있었고 그런 걸 줄이고 정상적인 밥을 자꾸 먹어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굶은 다음에 밤에 차돌박이 떡볶이 한 통 시켜가지고 평소에 한 통 먹다가 이번에 반 통 먹었으니까 난 다이어트 잘했어 이러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 먹었으니까 하루에 한 끼 1일씩 성공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간헐적 단식 이런 거 안 좋아요? 간헐적 단식도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은 게 아침 점심 저녁 제 시간에 먹고 밤에 안 먹으면 간헐적 단식 되거든요 사실. 12시간 넘게 굶고 있으니까 16대 8로 하셔도 되니까 16대 8로 하려면 아침 뭐 9시쯤에 먹고 저녁 조금 일찍 뭐 5시에만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16시간 공복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되면. 그런 식으로 간식 야식 안 먹고. 아니 그 배고픔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밤에 안 먹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게 저는 그 밤에 못 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 보다가 한숨이 나오네. 라면 먹는 거 걸린다거나 먹방 걸리면은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근데 이제 배고픔이라는 게 가짜 배고픔이 있다. 뭐 진짜 배고픔도 있지만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건 정확하게 뭡니까? 배고픔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고픔을 만든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든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배고픔이라 치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 그거 말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기는 진짜 배고픔 같은 우린 구분이 안 돼요. 매운 거 땡기고 막 그걸 가짜 배고픔이랍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막 뭔가 막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먹는 폭식하고 이런 분들. 그렇죠. 그래서 가짜 배고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맛이 그 특정 음식을 먹자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짜 배고픔 딱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양배추 엄청 뜯어 먹는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양배추 먹고 어차피 치킨 또 시켜. 양배추를 먹으면 열받아서 또 딴 거 시켜요. 아니 스트레스 받으면 치맥 먹어야죠. 그렇죠. 그런 그게 거죠. 가짜 배고픔. 또 먹는 그 종류가 딱 그런 단 거, 기름진 거 이런 거만 땡기게 돼 있습니다. 술 땡기는 거는 술 땡기는 거 사실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짜 배고픔 속에 사네. 일생이 가짜 배고픔이야. 일생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네네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다이어트 대작전 서울시가 최근에 내놨다는 게 손목닥터 9988 이거 전화번호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손목닥터 9988의 의미가 있어요. 서울 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라는 의미를 988.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손목닥터 9988은 이제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스마트워치랑 손목닥터 전용 앱을 연결해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누구 스마트워치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스마트워치 중에 이제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그리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저희 손목닥터 워치. 이거 애플워치 따라했는데 이거는 좀 똑같이 생긴데요, 진짜. 너무 애플워치가 저는 없는데 애플워치처럼 너무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애플에서 소송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보여주시네. 두 분 다 차고 오셨어요. 아니 이거 서울시에서 그러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워치를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는데 이제 보통 이게 한정된 수량에 대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시민한테 제공할 수는 없지만 저희 모집 기간에 관련된 그 안내문을 보시고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채널 추가해야겠네요. 하셔야 됩니다. 총 수량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 7만 명 모집하는데 5만 명한테 제공합니다. 5만 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 서울시에서. 근데 7만 명은 왜 모집해요? 2만 명은 뭐 하라고? 2만 명은 이제 가지고 계신 워치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전에는 휴대폰과 워치 어떤 워치라도 연결해서 이용하실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전용 플랫폼을 구축을 다 해가지고 앱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타 앱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다면 이번 12월에 구축이 되면서 자체 어플이 그래서 스마트폰 오래된 기종이든 뭐 사양이 낮든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어플 안에 어떤 건강 관리할 수 있어요? 걸음수라든지 운동할 때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됐는지 수면 시간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아니면 산소 포화도까지 스트레스 지수 산소 포화도 나와요? 심박수까지도 다 측정이 가능하고 이제 저희 스마트워치랑 연동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식단 관리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 관리 데이터가 쌓이고 이제 스스로도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되게 좋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가워치 이용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스마트워치랑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기능에는 큰 차이 없고 또 내구성도 좋고 또 생활 방수도 되고 또 생활 방수. 전화, 카카오톡 좋은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워치가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워치 없으신 분들도 건강 활동을 할 수 있게 서울시가 최대한 지원하는. 너무 좋아요. 사업.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이제 저 워치를 막 나눠줬단 말이야. 근데 일단 워치 준다니까 그냥 다 가서 봤는데 그리고 운동을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하면 뭔가 너 이만큼 운동하면 우리가 또 이런 혜택도 줘 이런 거 있어요? 운동하시거나 식단 관리하면은 저희가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현금처럼 10만 포인트면 1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포인트인가요? 저희 서울페이로 이제 전환을 있어서 가맹점에서 쓰실 수 있는데 그 가맹점이 11만 개 정도 되니까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이 뭐뭐 하면 포인트가 올라가요? 하루에 8,000보 이상 걷거나 8,000보 이상. 그건 되는데 내가 200칼로리 이상 소모하면은 하루에 200포인트. 그래서 하루에 그거를 200원씩. 일주일에 3번 하면은 500포인트 또 추가로 드리고. 나 빨리 이거 해야겠다 이거지. 그리고 식단 관리할 때마다 또 식단 관리를 어떻게 알아요? 얘가 시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식단 관리는 저희 앱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먹었다라고 자기가 저장하는 거죠.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이제 AI 분석을 통해서 몇 소모 칼로리라는 음식 사진을 찍으면 영양 분석까지. 그 음식 내가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 먹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거짓말 못 하겠네. 사진을 찍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편리하게 더 쓰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은 일반 스마트워치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어플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 전에 우선 이제 이 모집 기간에 참여 신청을 하시고 여기 신청 안 하면 또 안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기 보니까 본인 인증으로 다른 지역이 서울 아니라 시민인지 그리고 또 서울 시민이 아니시지만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자영업자분 중에 서울시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먼저 그런 그 자격 검증을 확인하고 승인이 되면 바로 다운받아서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 너무 좋은 정책이네. 네, 재밌어요. 아니 이게 진짜 이런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제 세금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홍보를 위해서 나와 주셨는데 이게 어떨 것 같아요? 이 서울 닥터 손목 닥터 9988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원장님 보셨을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까 보니까 식단을 사진으로 찍으면 AI로 분석을 한다고. AI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걸 못 찍는 거예요. 분석을 하니까. AI로 분석을 하니까. 근데 식단 기록하는 게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그리고 귀찮아서 갓사로 찍으면 못해요 사실. 맞아요. 귀찮아서 못해요. 귀찮아서. 저도 하다 말았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다. 거기다 돈까지 10만 원까지 주고 시계까지 주면은 돈도 어마어마해요. 이사 오세요. 그러면 좀 와야 되나? 아니 매달 10만 원입니까? 포인트를 주는 게? 이게 한 번 사업 참여하는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최대 10만 원까지 6개월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작지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쌓는 재미가 쉽게 포인트를 획득하고 또 요게 서울시 그 서울페이와 관련된 뭐 가맹점이라고 했지만 여러 군데도 있지만 목욕탕부터 그런 데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쓰는 재미가 진짜 좋아요. 이게 사람이 한 6,000보 걸었는데 2,000보만 더 채우면 이게 지금 돈 받는 데로 걷는다니까. 이번에 7만 명 모집하잖아요. 이게 주기가 얼마나 돼요? 또 모집하고 또 그 다음번에 언제 모집하고? 저희가 이번이 3차년도 세 번째요? 세 번째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두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총 22만 명 중에 15만 명을 저희가 그 8월 28일 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머지 7만 명을 추가 모집하고. 그럼 6개월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참여 못 해요? 아니요. 저희가 6개월 지나면 이제 연속 참여자로 전환을 시켜드리고 갱신이 되는구나. 갱신해서. 그렇군요. 성과가 좀 있었어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이거 성과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이번에 저희 8월 28일 날 모집했던 15만 명 중에 저희 워치 제공하는 그 일반 모집
워치부터 나머지 이제 그 자가 워치까지 해서 12만 명이 12만 정확하게 한 틀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만에 12만 명이 모집됐죠. 폭발적인 인기를. 우리만 모르고 있었나? 그러네. 이번에 30만 명 가보죠. 그러면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 워치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앱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워치만 받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뺏어가요? 6개월 기간 동안에 취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시면 저희한테 반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으로만 계속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다. 이제 6개월 동안 참여를 이제 그 기간 동안 유지를 하시면 또 연속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 따로 이제 본인이 탈퇴하지 않으면 열심히 활용을 잘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드리겠다. 계속 하셔야 되니까. 이거 탐이 나네. 그 말이 핵심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한테. 원장님 겨울이잖아요. 너무 추워요. 이게 좀 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찌는 관리를 겨울철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울철 살찌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 될 텐데 겨울철에 아무래도 좀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햇빛도 좀 안 쐬게 되고 그럼 이제 세로토닌 분비가 좀 덜해질 수 있는데 햇볕을 많이 쐬도 살이 빠져요? 꼭 그렇진 않은데 햇볕을 많이 안 쓸 때 살이 더 찔 수도 있는 기전이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면 먹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가짜 식욕처럼 그 먹는 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있겠네요. 원인을 아니까 이제 해결을 보면은 밖에 좀 나가서 햇볕도 자꾸 쐬주고 운동을 해주면 우울감도 좀 덜해지고 그 먹는 것도 좀 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안 좋은 먹는 것들. 그러면 좀 살이 확실히 덜 찌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다이어터 분들에게 꼭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특히 비만이신 분들 보면은 자신감이 거의 뭐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자존감이 뭐 해봤자 또 안 될 거야. 다 또 실패할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사소한 것부터 성공하다 보면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은 초콜릿 하나 좀 덜 먹어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 성공하시다 보면 되거든요. 맞네요. 그거 그냥 하루라도 성공하셨으면은 제가 이게 자랑스럽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좀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이우주 주무관님 그리고 유초롱 주무관님도 우리 또 서울 시민분들에게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그 3차년도 모집 인원 중에 그 22만 명 중에 7만 명을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11월 27일 날 오전 10시에 손목닥터 9988 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 페이지가 열리고요. 그래서 19세에서 75세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이때 참여는 저희가 이제 참여의 편의성을 위해서 2번 나눠서 신청받거든요. 그래서 5만 명을 먼저 워치를 제공하는 5만 명. 워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만 명을 먼저 선착순 모집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때 혹시 신청을 만약에 못하셨다. 그러면 워치는 받지 못하시더라도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개인 소유 워치나 또 휴대폰 하나로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2만 명을 또 모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꼭 카카오톡 서울시 채널 추가하시고 서울시에서 주는 이런 정보들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주모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제 뭐 할까 이제 고민하실 텐데 손목닥터 신청하셔서 이제 게임하듯이 포인트 쌓으시고 이제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체중도 빼시고 뭐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건강도 이제 조금 개선하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두 주무관님도 건강 관리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상한 포인트가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이 관리도 열심히 하셔서 그런 방법들도 서울시 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좀 좋은 정보들 좀 계속해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세 분 나오셔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나눠봤습니다.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